사람의 인생에는 아무 소리 없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고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처럼 뚜렷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환점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문득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을까?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편안하지 않을까? 그제야 이유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인생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시기는 모든 게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크게 불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시기.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자라납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대화를 해도 쉽게 지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음악,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그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많은 인생에서 이 시기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오히려 이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지나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 음악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점점 더 지치고 외로워졌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재산도, 음악,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변화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이란 커다란 사건과 함께 온다고 음악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전환점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으며 심지어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0을 지나 50을 넘기면서 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을 더 얻을까를 묻기보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를 조용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약속이 귀찮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사람이 싫어졌나 보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조용한 전환점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이유 없는 피로와 함께 흘러가게 된다는 것. 반대로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인생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평온해진다는 오늘 이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50 이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인생의 변화를 조용히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이 시기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정확한 말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혼자서만 느끼고 혼자서만 넘기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삶이 힘들다고 말하기엔 특별히 힘든 일은 없습니다. 크게 실패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보다는 조용한 피로가 먼저 느껴지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잘 살았다는 생각보다 무사히 넘겼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삶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방향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들은 크게 소리내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굳이 설명하려 들면 괜히 불평처럼 들릴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전보다 더 피곤해지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이유 없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 하지만 제가 지켜본 인생들 속에서 이 시기의 피로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음악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일을 많이 해도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면 사람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방향이 맞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조용히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이 생활 방식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역할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주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변했다. 내가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며 괜히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로 자연스럽게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면 삶은 계속 흘러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인생의 다음 단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눈에 띄지 않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인생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50 이후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 욕심을 줄이고 조용히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겉으로 보면 그 말은 아주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이 생각은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오해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내려놓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내려놓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졌기 때문에 내려놓고 버거워졌기 때문에 물러섭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선별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관계도 넓히고, 역할도 늘리고, 책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을 넘어서면 사람의 삶은 다른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스스로를 늙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예전만 못하다. 이제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오해한 채 억지로 예전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춥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려 하고, 여전히 인정받으려 하고, 여전히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이제는 분명히 구분해야 음악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의욕을 접어버리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인생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미루면 미룰수록 삶은 점점 더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음악 50 이후의 변화는 삶이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알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이유 모를 피로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오해가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쌓여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무겁게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인생이 무거워지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큰 불행이 있어서도 아니고 극적인 실패를 겪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음악 50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방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미 힘들어졌다는 신호를 느끼면서도 같은 속도, 같은 관계, 같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갑자기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조금 무리한 약속, 조금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조금 지나친 책임감, 그 하나하나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달아갑니다. 특히 후반부로 접어든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이미 끝난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하고 예전의 평가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일들까지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기대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 정리하지 못한 관계,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이것들은 음악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계속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자주 가라앉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그저 참고 넘깁니다. 음악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래. 하지만 그 인내가 길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무채색처럼 변해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도, 일도, 관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악 그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왔는가에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유효했던 방식이 후반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피로는 환경을 바꾼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 비슷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55 이후의 피로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이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이유 없는 무거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읽기 시작하면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할 새로운 기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들 55 이후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핵심적인 전환점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5 이후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들은 갑작스럽지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수가 곧 힘이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연결될수록 삶의 가능성도 넓어졌습니다. 음악 55을 넘기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미 없는 대화, 형식적인 만남,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워졌나? 사람을 멀리하게 됐나?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람이 냉정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를 선별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적은 관계 속에서도 깊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변화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정받고 싶은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결과와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해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은 칭찬보다 존중을 원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교에 점점 피로를 느끼고 자신을 낮추거나 과시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변화를 의욕 상실로 오해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무기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 가치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시선에 자신을 묶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후반부의 삶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이 줄고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로 풀어내는 일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침묵을 위축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다섯 이후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불필요한 말 대신 필요한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 결과 내면은 점점 더 고갈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자기 안의 중심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시간을 대하는 감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소모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가 곧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바빠지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일정이 빽빽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변화는 느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남길지를 고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혼자는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다섯 이후의 혼자는 회복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를 고립으로 오해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변화는 누군가에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삶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더 단순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의 바탕에 있는 사람의 존엄과 품격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며 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서서히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자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 하고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신다섯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능력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품격이란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말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불필요한 자리에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며 불필요한 비교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사람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누르기 위해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오랜 시간 다져진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인생은 무엇을 더 쌓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아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사람이 품격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환경이 조금 줄어들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리듬을 찾게 됩니다. 품격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인생은 성공보다 존엄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돌립니다. 이 방향을 이해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위로와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후반부의 인생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말 속에는 체념보다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5 이후의 삶은 분명 예전보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후반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점점 자기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위로는 포기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어떤 거리를 둘지, 어떤 일에 마음을 쓸지, 어떤 감정을 내려놓을지,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후반부의 삶은 무언가를 더 지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을 어디에 풀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과 선택을 통해 얻는 평온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해지고 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집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크고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사람을 만나는 기준을 조금 바꾸는 것,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후반부의 인생을 조용히 지탱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피로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점점 더 무게를 잃고 그 신호를 읽기 시작하면 인생은 다시 호흡을 되찾습니다. 다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조용한 제안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창밖의 소리도 줄어들고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들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은 문득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했는지, 무엇 때문에 괜히 지쳤는지. 55 이후의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큰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하루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무엇을 계속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채널은 빠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삶이 옳다고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이곳에 조용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50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려 합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어도 좋습니다. 음악, 그 역시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음악,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기를 조용히